조명에 이 렉탱글 라이트를 다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그러면 조명이 다 사라진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 여기 스피어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피어 라이트. 구슬 모양의 조명입니다. 여기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렌더링하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구슬이 생겨요. 백열 전구가 이렇게 동그란 구슬이죠? 그런 구슬. 이런 전구들은 어디 들어가요? 백열등이라든지 다운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스탠드 조명들 있죠? 이런 데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스피어 라이트가 있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컬러가 있죠. 조명의 색상. 인텐시티는 조명의 밝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명의 단위가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루미넌스, 라디언스. 루미넌스는 뭐라고요? 광원에서부터 빛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빛의 입자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걸 따지는 거고, 라디언스는 우리 복사선이라고 합니다. 복사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열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복사선이 적외선이 됩니다. 왜 우리 그 돌멩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달구면 원적외선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입자를 내보내는 거, 그게 복사선인데, 광원 같은 경우는 빛의 입자를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빛의 입자가 우리 눈에 뭐로 들어오냐면 가시광선으로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죠. 그래서 이 라디언트 파워는 와트로 똑같이 표시하는데, 다만 얘는 뭐라고요? 복사선의,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가시광선의 양이란 뜻입니다. 가시광선의 양.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W짜리 백열등 있죠. 그게 가시광선이 2W에서 3W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단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단위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 조명의 사이즈네요. 자, 그 다음 옵션. 똑같아요. 인비저블. 지금 여기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조명이 눈에 보여요. 얘를 체크해버리면 조명이 안 보이는 거죠. No decay.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광원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쭉 입자가 나가는데 멀리 갈수록 빛이 점점 소멸되는 거죠. 어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제일 밝고 멀리 갈수록 빛이 어둡게 되는 거. 이걸 decay라고 합니다. 근데 no decay.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태양빛처럼 쭉 간다는 얘기죠. 너무 밝아요. 그 다음 섀도우, 그림자 만들 거고, 나머지는 크게 손댈 거 없네요. 자, 요거 렌더링 해보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다음. 자, 똑같이 델 하시고요. 지우시고. 자, 이번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요건 스포트라이트 잘 사용하죠? 부분 조명이죠?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게 스포트라이트죠? 자, 스포트라이트를 클릭해 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클릭. 자, 두 개 스포트라이트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렌더. 여기만 조명 들어가는 거, 이렇게 조명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포트라이트도 똑같이 색상이 있고, 덴시티, 빛의 농도가 있고, 빛의 세기가 있고, 그 다음 단위가 있고, 그 다음 콘앵글,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명의 범위죠. 그 다음에 푸넘바 앵글, 이 조명의 범위에서 빛이 완전히 칼처럼 딱 자른 다음에 여기는 빛이 있고 여기 빛이 없고, 이게 아니고 살짝 빛이 이렇게 살짝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죠? 요 각도.
그래서 이걸 푸넘바 앵글이라고 하고, 푸넘바가 사라지는 걸 바로 이렇게 해요. 스무스 큐브 아니면 라이너. 그러니까 빛이 거리에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할 거냐, 큐빅이면 사각형이네요. 그죠? 제곱으로 사라질 거냐. 조금 더 빨리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디케이가 이게 팔로프랑 똑같아요. 빛이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 빛이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가면서 점점 빛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거를 디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케이 값이 여기 인버스라고 하면 그냥 거리에 제곱해서,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사라집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인버스 스퀘어 그러면 거리의 스퀘어 제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버스가 거리 1이 갔어요. 그럼 빛이 1이 줄어드는 거예요. 빛이 2가 갔습니다. 그럼 빛이 2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인버스 스퀘어는 거리가 1 가면 1이 줄어들고 2 가면 4가 줄어드는 거죠. 거리의 제곱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3이 가면 9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빛의,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으로 줄어드는 걸 인버스 스퀘어라고 하고, 인버스 큐빅은 요 위에도 아까도 있었지만은 뭐라 그래야 되나? 4제곱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스퀘어가 제곱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버스 스퀘어 그러면 거리의 제곱인데 인버스 큐빅 그러면 그러니까 거리의 4제곱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은 인버스 스퀘어예요. 만약에 이걸 인버스로 놓게 되면 빛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조금 더 멀리 가요. 예를 들어서 얘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빛이 더 멀리 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은 이렇게 빛이 이만큼, 여기 엑셀을 이만큼 넘어가고 있는데, 자, 콘앵글을 줄여보도록 하죠. 콘앵글, 예를 들어서 30도 콘앵글을 이렇게 30도로 줄여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여기 엑셀을 넘어갔지만 지금은 엑셀을 넘기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줄여보죠. 콘앵글 20도. 그러면 더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칼처럼 딱 잘린 게 아니고 여기 약간 스무스하게 잘린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이 각도. 이게 푸넘바 앵글입니다. 자, 푸넘바 앵글은 조금 더 작게 좀 크게 줘보죠.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벌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푸넘바 앵글. 뭐 DK 정도는 뭐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한번 렌더링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직선으로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원하는 건 방향이라든지 크기가 하나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스포트라이트 기존에 있는 거 전부 다 삭제하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명이 들어갈 자리를 클릭합니다. 아이고, Shift가 아닌가 보다. 맞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명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Shift 떼도 돼요. 이렇게 조명의 방향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조명의 방향이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명의 방향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의 방향을 조절하고 클릭. 그 다음에 콘앵글. 조명의 콘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푸넘바 앵글. 클릭. 자,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명이 설치가 됐나요? 그래서 이
스폿라이트는 그 다음에는 여기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IES 라이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얘를 클릭해주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파일을 선택하래요. 그 공유 폴더에 들어오시면 여기 스케치업에 보시면 여기 IES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탐색기를 띄웠고요. 공유 폴더로 들어오세요. 공유 폴더로 들어가면 스케치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IES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zip 파일을 복사해 가시면 되고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IES 파일들이 나옵니다. 맨 끝에 JPG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IES 조명, 1번 조명, 그 다음에 9번 조명, 그 다음에 12번 조명, 22번 조명 이런 식으로 조명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 중에 제가 12번 조명을 써볼까 합니다. 12번 조명이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번 조명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조명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자, Shift 키 똑같이 누르고 자, 클릭하면 조명의 방향 딱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자, 똑같이 렌더. 조명이 파묻혔나 보다. 다시 조명을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자고요. 다시 렌더. 어두운가? 어둡네요. 다시요. 지우고 다시 설치해보죠. 너무 어두운가 본데요. 자, 다시 IES 라이트. 이번에는 그러면 9번 선택해 놓겠습니다. 9번. 열기, 그냥 클릭. 최대한 벽 쪽으로 붙여서 클릭. 자, 조명 붙은 거 보이시죠? 다시 렌더. 여기 빛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사진에서 빛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보이시나요? 벽 쪽으로 바짝 붙여보세요. 그래야 이렇게 효과가 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9번 선택하시고 벽 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렌더링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IES 라이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IES 라이트 파일이라고 보이시죠?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이미지를 보시면 뭐가 좀 특이할까요? 17번도 특이하고 아까 12번이 안 됐었는데 12번 선택해보죠. 다시 12번 선택하고 다시 렌더. 그러면 여기가 12번 너무 어둡네요. 다시 다른 걸로 갑시다. 얘가 9번이 밝은 거네요. 자, 26번 볼까요? 26번이나 19번 보죠. 19번. 자, 19번 클릭해서 얘 아닌데 취소. 여기 19번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조명의 모습이 바뀐 걸 볼 수 있고 조명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하고 19번하고 두 개 불러서 렌더링 해보세요. 자, 이 IES 라이트가 정확하게 뭐냐면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있죠. 조명 회사에 가면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이 조명은 이 정도의 빛을 내고 이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조명의 파장은 이렇고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습니다. 그게 IES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명회사는 반드시 조명에 IES 파일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IES 라이트는 그 내용을 불러다가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분위기의 조명을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조명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충 집어넣고 밝기 조절하고 이렇게 되는데 IES 라이트는 누가 만들어줘요? 조명 엔지니어들이, 조명 공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실적인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인 느낌의 조명 모양을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 IES 라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옴니라이트라는 게 있네요. 옴니라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광원이라는 뜻입니다. 점광원.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점의 모양만 있어요. 조명의 형태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점의 형태만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점의 형태만 있어서 이 점의 형태로 빛이 퍼져나가는 걸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처럼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서 그 점으로 해서 빛이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점광원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또 옵션을 봐볼까요? 자, 보시면 DK가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리의 제곱으로 빛이 소멸된다는 얘기죠. 이걸 인버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인버스로 바꾸면 얘가 많이 밝아질 거예요. 많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인버스는 거리에 비례해서, 인버스 스퀘어는 거리의 제곱으로 비례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밝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림자의 방향도 이렇게, 그림자의 방향도 광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이게 옴니라이트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DK를 바꿔서 렌더링 해보시죠. 이 옴니라이트는 다운라이트 있죠? 그러니까 다운라이트 그 홀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놓으면 조명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조명 보도록 하시죠. 자, 얘도 삭제. 이번엔 돔라이트요. 이 돔라이트는요, 태양광 대신하는 게 돔라이트입니다.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하는 게 돔라이트예요.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 화살표 방향 있죠. 여기가 태양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자는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렌더. 답이 없어요. 하나 만들고 렌더, 하나 만들고 렌더. 어떤가요?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조명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태양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빛이 생긴 거 이해되시나요? 자, 렌더링을 완성시켜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넣어 보세요. 그림자의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돔라이트는 언제 사용할까요? 건물에 조감도나 투시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자의 방향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자 할 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바꿔봅시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1.0도 제가 이렇게 45도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자, 다시 한번 자, 렌더. 근데 어떤가 한번 보세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죠? 이건 옵션 바꿔야 됩니다. 옵션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다시 보시죠. 여기 돔라이트에 보시면 이건 똑같아요. 덴시티 농도, 그 다음에 단위, 쉐입, 힘스피어, 방구, 얘는 반구술, 스피어는 구술, 이런 뜻이에요. 이건 넘어가도 상관없고, 자, 인피니티 돔은 무한 돔이니까 넘어가고, 자, 유즈 트랜스폼이라는 거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유즈 트랜스폼. 다시 렌더. 자, 그림자의 방향 바뀐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유즈 트랜스폼을 누르셔야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건 이제 삭제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조명이에요. 마지막 조명은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스탠드 모델링 할 때 목하고 몸통을 이렇게 따로 모델링 했었죠. 자, 이렇게 목을 선택하고 보시면 얘가 활성화됩니다. 그룹을 선택하면 활성화돼요. 그래서 클릭하면 얘가 이제 조명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조명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조명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옵션을 살펴보면은요, 옵션도 역시 비슷합니다. 메시라이트 보시면 그냥 이렇게 밝기만 이렇게 딸랑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옵션들은 계속 동일한 옵션으로 계속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조명을 끝냈으니까 이제는 투시도 두 개 다 했죠? 이번에는 건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얘를 불러오시면 돼요. 건물 모델링을. 얘를 누르시면 여기 파일이 쭈루룩 있을 겁니다. 이 파일들은 제가 미리 캐드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일단 저장해 보시죠.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죠.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확장자는 오토캐드. 자, 평면도부터 불러옵니다. 평면도 임포트. 다시 또 임포트. 자, 정면부터. 자, 정면. 다시 파일, 임포트. 순서대로 우측면. 얘는 우측으로. 그 다음 배면도 파일, 임포트, 배면도, 다시 파일, 임포트, 좌측면도. 자, 이렇게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늘 해야 될 거, 레이어. 레이어를 만들어야죠. 레이어도 똑같습니다. 2D, 평면, 2D, 정면, 2D, 우측, 2D, 배면, 다시 2D, 좌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D, 벽면, 아니 지붕, 그 다음에 3D, 벽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만들어 보시죠. 평면, 정면, 우측, 배면, 좌측. 그 다음에 3D 지붕, 3D 벽면. 이렇게입니다. 자, 또 보실까요? 선택하고, 이제는 바꿔야죠. 얘는 평면이죠. 2D 평면. 얘는 2D 정면. 얘는 2D 우측. 얘는 2D 배면. 얘는 2D 좌측. 자, 이러고 끝나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 그룹을 에디트 해줘야 돼요. 그룹 에디트 들어가서 여기 컴포넌트로 들어왔네요. 에디트 컴포넌트 들어가서 얘네들을 하나씩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레이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되겠죠. 그 다음 오른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가 활성 비활성 체크하시고, 비활성이면 분해할 게 없다는 뜻이겠죠. 이 상태에서 태그를 바꿔줍니다. 2D 평면. 자, 다시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확인하고, 얘는 2D 정면. 다시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 컴포넌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요. 오른 버튼 눌러서 분해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태그를 바꿉니다. 2D 우측. 자, 빨리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레이어들이 나오겠죠? 태그들을 삭제. 자, 태그 삭제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있네요. 자, 여기는 3D 지붕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로테이트. 자, 원점, 0도, 90도. 자, 근데 정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2번씩 로테이트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앞에 발코니가 있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한 번 더. 원점 0도 90도. 다시 한번 선택하고 원점 0도 90도. 다시 한번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근데 얘는 달라요. 배면은 다릅니다. 왜요? 이쪽에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면도는 플립입니다. 플립 얼롱 컴포넌트 레드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자, 그리고 나서 뭐해요? 네, 이동해야죠. 선택하고 이동하기. 구조물 벽에다가 맞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평면, 우리가 그린 이 인면도만 가지고, 캐드 도면만 가지고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건물이.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붕부터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태그를 3D 지붕을 먼저 만드시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요 바닥에 보시면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까지 클릭을 합니다.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여기 교차점 있죠?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까지. 자, 만들어 보시죠. 자, 푸시앤풀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푸시앤풀로 올라가는데 여기 꼭지점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딱 요만큼 높이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실제로는 어디까지예요? 이쪽 면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정면하고 우측면 사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푸시앤풀로 클릭. 요만큼 더 나가 있는 겁니다. 좌측면 쪽도 마찬가지예요. 덜 나가 있는 거, 요만큼 덜 나가 있는 거예요. 처마가 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이렇게 처마 쪽 클릭. 자, 여기는 요만큼 처마 쪽이 덜 나간 거죠. 자, 선택해서 요만큼 클릭. 그래야 비로소 지붕의 제일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푸시앤풀 어디까지요? 여기 꼭지점까지. 자,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이렇게 선을 그려도 이렇게 중간점에다가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면을 지우시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리면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이동하기. 이렇게. 자, 화살표 방향을 눌러서 매드 방향. 그 다음에 꼭지점 클릭.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는데 화살표 방향 눌러서 꼭지점 클릭. 자, 이번에는 이동 그냥 합니다. 선택 안 하고. 그래야 이렇게 꼭지점이 움직여요. 자, 화살표 방향 누르고 클릭. 다시 화살표 누르고 클릭. 어떤가요? 지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지붕을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지붕창 보이시죠? 이 지붕창을 그릴 겁니다. 정면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라인 이렇게 따라 그리세요. 그냥 순서대로. 자, 이렇게 따라 그렸습니다. 그러면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옵셋. 그러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모양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얘하고 이 면이 서로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라인으로 선을 그립니다. 여기 꼭지점에서 자, 그림 방향이네요. 왼쪽 화살표 누르고 면을 갖다 대면 이렇게 선과 면이 교차되는 지점을 스케치하기 단박에 찾아 놓습니다. 이렇게. 다시 봅니다. 지금은 그냥 움직이지만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움직임에 대한 방향을 제한시키면 이와 같이 면과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화살표 누르면 화살표를 누르고 해당 면을 클릭해주면 돼요. 해당 면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 면과 여기 면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이동합니다. 이렇게. 여기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꼭지점을 여기서 잡아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쉽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창문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주세요. 어디까지 넣냐면 여기 꼭지점까지요. 다시 볼까요?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쭉 꼭지점까지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면이 이렇게 됩니다. 면이 여기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같이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깨끗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지붕 창문의 모습을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그 다음 옵셋, 그 다음 라인. 화살표를 누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화살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선들을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면을 이동하는데 이렇게 안쪽이 붙도록. 그리고 푸시 앤 풀. 그러면 여기 면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안 되고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웁니다. 그리고 어디든 좋아요. 여기든 여기든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이렇게 면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는 삭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면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동.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면 지우시고 다시 라인. 필요 없는 면 삭제. 다시 한번. 자, 라인. 자, 또 라인. 네. 자, 면 선택하시고 이동.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그 다음 해당 면 지우고 다시 한번
라인. 그러면 이렇게 지붕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 이제 지붕은 끝났어요. 트리플 클릭하신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지붕엔 작업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지붕 창문을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지붕 창문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지붕 창문은 간단해요. 라인, 여기죠. 이거 따라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라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유리 부분이죠. 얘는 잘라내기를 씁니다. 컨트롤 X. 그 다음, 얘는 문틀이죠. 푸시 앤 풀. 자, 80mm. 아니, 120 줄까요? 120. 120이 좀 무난할까요? 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컨트롤 V. 유리죠. 이 유리가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재질도 줍시다. 유리 재질을 주면 되겠고, 유리하고 창틀하고 함께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마지막으로 이동하기. 근데 이렇게 딱 맞춰서 이동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한 100mm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모습이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안쪽으로 100mm. 자, 컨트롤 V, 자, 로테이트 90도, 이동하기, 자, 100mm 더. 다시 한번 컨트롤 V, 자, 로테이트, 얘는 180도, 이동하기, 자, 안쪽으로 100mm. 자, 다시 한번 복사하기, 다시 또 붙여넣기, 로테이트 0도, 원점 90도, 이동하기, 그 다음 안쪽으로 100mm. 그러면 지붕은 다 끝났습니다. 지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붕을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는 태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D 벽면으로 바꾸시고 지붕을 감추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또 벽면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배면도 감추고 우측면도도 감추고 좌측면도도 감추고 그 다음 평면도도 감추고, 그래야 정면도 하나 놓고 작업을 하죠. 자, 렉탱글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개구부 만들면 되겠죠. 복사, 다시 또 렉탱글 선택하고 복사, 곱하기 2개.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다시 또 렉탱글, 그리고 선택하고 또 복사, 곱하기 2개. 다시 또 렉탱글. 자, 이렇게요. 그러면 개구부 전부 다 완성됐고요. 여기도 조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여긴 포치죠? 자, 이렇게.
포치도 됐고, 그 다음 여기도 해볼까요? 이렇게 렉탱글. 자, 이렇게 제가 개구부를 쭉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개구부를 만들어 보시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벽체를, 평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평면을 보시면 이렇게 벽면의 두께가 나옵니다. 350mm네요.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350mm 안으로 밀어넣고 이면은 삭제하시면 돼요. 푸시 앤 풀 350 삭제 이렇게 푸시 앤 풀 350 삭제 푸시 앤 풀 350 자, 전부 다 350씩 삭제 일단 밀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창문과 벽을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포치는 적당히 여기까지 나오면 돼요. 뭐 여기까지 나와도 되고 여기까지 나와도 되고 여기까지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요. 자,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얘를 여기다 맞춰 볼까요? 네.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포치도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고 여기까지죠? 계단도 그렸고요. 자, 그러면 정면에서 그릴 수 있는 건 다 그렸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 다음엔 어디로 갔느냐? 좌측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 빼고 이번엔 좌측이요. 왜냐면 좌측이 조금 더 쉽거든요. 자, 라인. 자, 여기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선들을 쭉 그리시면 됩니다. 어딘가 조금 틀어진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350. 자, 선택하고 아니 굳이 350 안 하고 선택하고 자, 이렇게 복사 곱하기 2. 자, 두 개 선택하고 복사 다시 렉탱글 선택하고 복사 곱하기 2. 그런 다음 푸시 앤 풀로 350mm 다 안으로 또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삭제. 그러면 개구부가 이와 같이 다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또 좌측 면도를 만들어 보시죠. 우측으로 갑니다. 자, 우측을 켜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먼저 그릴 겁니다. 왜냐면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 자, 이런 식으로요. 다시 또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그 다음 복사. 자, 푸시 앤 풀 350, 다시 350, 350. 자, 삭제하고, 자, 이 면의 위치는 트리플 클릭한 뒤에 이렇게 뒤로 밉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뒤로 간 거죠.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 또 렉탱글. 자, 복사. 곱하기 2, 푸시 앤 풀 350, 삭제.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우측의 도면을 끄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를 사각형으로 그려서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배면은요. 배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각형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면이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탈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모서리, 요 모서리 하나를 선택한 다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벽면은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배면이 끝나게 돼요. 자, 배면도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가죠? 개구부가 들어갑니다. 복사하기, 곱하기 2개. 다만 얘는 위치가 여기인 거죠. 네. 푸시 앤 풀로 350mm, 다시 350mm, 다시 350mm. 자, 그러면 벽체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벽체를 완성시켜 주세요.